48시간. 단 이틀 만에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자국 경제를 마비시킨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300명 근로자를 구금하며 시작된 이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대역전극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 외국인의 시선에서 목격한 한국의 진짜 저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놀라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데이비스, 미국 출신으로 15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테크 저널리스트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했고 2010년부터 한국의 기술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미국을 따라가려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직접 목격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그 사건 말입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명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일제히 구금된 순간, 저는 한국 언론사 기자로서 현장에 있었어요. 그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저는 공장 투어를 위해 조지아주 배터리 생산시설을 방문했어요. 갑자기 검은색 SUV들이 공장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무장한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죠. 처음에는 테러 공격인 줄 알았어요. 모든 외국인은 손을 들고 벽 쪽으로 이동하세요. 확성기에서 나온 명령이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 역시 미국인이지만 현장에 있던 기자라는 이유로 잠시 구금됐다가 풀려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이 수갑을 찬 채 버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 이게 미국 당국이 제시한 구금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은 정당한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첨단 배터리 기술을 미국에 전수하고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명의 한국 기술자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왔고 정당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와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지금 조지아에서 큰일이 벌어졌어. 한국인 300명이 구금됐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 마이클, 그게 끝이 아니야. 방금 트럼프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린다고 발표했어. $1000에서 10만 달러로.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100배 인상이라니. 이건 사실상 한국 기술자들의 미국 진출을 막겠다는 선전포고였어요. 그날 밤 애틀랜타 호텔에서 저는 밤새 한국 언론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미국에 대한 분노의 글들이 올라왔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줬더니 이게 답인가? 이제 정말 미국 제품 안 사겠다. 하지만 분노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 9월 5일 오전 6시 한국 시간, 서울에서 긴급 발표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정민석 부회장의 기자회견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켜고 지켜봤습니다. 정 부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단호함이 느껴졌죠.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한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 부회장은 침착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부로 엔비디아향 HBM사 메모리 공급을 전면 중단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HBM사는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이에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의 필수적인 부품이죠. 전 세계에서 SK하이닉스만이 양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만이 지속 가능합니다. 정 부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CNN, 뉴욕타임스에서 연락이 쏟아졌죠. 마이클, 한국이 정말 HBM 공급을 중단한 거야? 이게 진짜야? 삼성도 합류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30분 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테슬라, 애플 등 미국 기업과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진을 범죄자 취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상호 존중이 전제되지 않는 거래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총이나 미사일이 아닌 기술과 칩으로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곧이어 LG에너지솔루션도 발표했어요. 미국 내 모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당한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3대 기술 기업이 일제히 미국과의 거래 중단을 선언한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2025년 9월 5일 오후 2시 미국 동부 시간,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대지진이 시작됐어요. 저는 애틀랜타에서 CNN 본부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생중계로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역사적인 폭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개장 5분 만에 18% 급락했어요. HBM사 없이는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만들 수 없거든요. 테슬라는 25%, 애플은 20% 떨어졌습니다. CNN 스튜디오에서 저는 앵커의 질문을 받았어요. 마이클, 한국이 정말 이런 조치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독점적 지위에 있어요. SK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중단하면 엔비디아는 당장 다음 달부터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겁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경제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국도 손해가 클 텐데요. 미국은 최대 수출국이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10년 전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 유럽, 일본 등 다각화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이 더 의존적인 상황이에요. 한국 없이는 첨단 기술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날 오후부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오후 3시 나스닥이 7%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무너졌죠. 오후 4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죠. 오후 5시 포드 자동차도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배터리 공급 차질로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죠. 오후 6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이건 미친 짓이다. 한국이 화낼 만하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 오후 8시 GM 메리바라 CEO가 백악관에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는 뉴스가 터졌어요. 그날 밤 11시 저는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내일이 더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하루 종일의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을 건 진정한 대응이었죠. 2025년 9월 6일 워싱턴 D.C. 새벽 6시 백악관 앞이 기자들로 북적였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모든 언론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문제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백악관 대변인은 노 코멘트만 반복했지만 상황은 명백했어요. 새벽부터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거든요. 오전 9시 제가 백악관 출입 기자단으로서 브리핑룸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상무장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여러분, 긴급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가 연단에 서서 말했어요. 한국과의 무역 분쟁이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대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까운 표현이었거든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의 반도체 공급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이트아이저 장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미국이 굴복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오후 1시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애플팀 쿡 CEO가 한국행 전용기에 몸을 맡겼다는 거였어요. 오후 3시 젠슨 황도 서울로 향했다는 속보가 나왔죠. 오후 5시 일론 머스크까지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미국의 빅테크 CEO들이 일제히 한국으로 향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백악관 내부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보좌관들을 다그치고 있다는 거였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잖아. 각 기업 CEO들이 모두 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급히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2025년 9월 7일 인천국제공항 오전 10시 저는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팀 쿡이 먼저 도착할 예정이었죠. 10시 30분 애플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팀 쿡이 내리는 모습을 보니 그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12시간 비행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았죠. 공항에서 나오는 팀 쿡을 취재진들이 에워쌌어요. 하지만 그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죠. 저는 공항에서 그를 따라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삼성전자 본사였어요. 오후 2시 삼성 서초사옥 43층에서 극비 회동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직접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삼성 내부 관계자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해요. 팀 쿡, 우리는 30년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문제는 애플과는 무관해요. 삼성 이재용 회장 문제는 쿡 씨가 아니라 워싱턴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팀 쿡, 제가 백악관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이재용 회장,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애플의 차세대 칩 없이는 아이폰 17을 못 만들죠. 팀 쿡,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재용 회장, 간단해요. 미국 정부가 공개 사과하고 우리 기술진들을 석방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하면 됩니다. 3시간 후, 팀 쿡은 아무런 성과 없이 회의실을 나왔어요. 오후 6시, 젠슨 황이 SK하이닉스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천 본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젠슨 황의 표정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HBM 없는 엔비디아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의 면담은 더 짧았어요. 1시간 만에 끝났죠. 제가 SK 관계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최태원 회장 황 씨, 우리는 20년 전 IMF 위기 때 굴욕을 당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젠슨 황, 하지만 우리도 피해자예요. 정부 정책이지 엔비디아 결정이 아니잖아요. 최태원 회장, 그럼 정부를 바꾸든지 정책을 바꾸든지 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십만이 가능합니다. 오후 8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모델 S를 타고 현대자동차 본사에 도착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차는 테슬라의 경쟁사죠.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의 만남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해요. 정의선 회장 머스크 씨, 우리 직원 300명이 범죄자 취급받았어요. 이게 동맹국에 하는 일입니까? 일론 머스크, 저도 화가 나요. 하지만 제가 정부는 아니잖아요. 정의선 회장, 그럼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정의선 회장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해요. 우리 배터리 없이는 테슬라도 못 만들죠. 그날 밤 11시 세 CEO 모두 빈손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절박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2025년 9월 8일,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 9시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삼성, SK, LG 등 주요 기업의 미국향 핵심 기술 수출 중단.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연구개발센터 신규 설립 불허. 한국 엔지니어의 미국 파견 전면 중단. 미국과의 모든 기술 협력 프로젝트 재검토. 이는 사실상 기술 전쟁 선포였어요. 저는 그날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외신 기자로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술 식민지가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 말이 전 세계로 타전됐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선언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미국 본사에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결심은 진짜입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독립 선언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2025년 9월 9일 새벽 3시 한국 시간, 드디어 백악관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는 뉴스가 터진 거죠. 저는 새벽 5시 비행기로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돌이켜봤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정말 대단했어요. 분노를 넘어선 자존심과 실력의 조합이었죠. 오후 2시 워싱턴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워 보였죠. 여러분, 한국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강경한 어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우리는 한국이 소중한 동맹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낮은 자세를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따라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정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재검토는 철회를 의미하는 건가요? 트럼프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네, 한국 전문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수수료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위해 정책을 바꾸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는 과도한 조치였습니다. 백악관에서 공개 사과라니. 저는 15년 미국 생활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존중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즉시 서울의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믿을 수 없을 일이 일어났어. 트럼프가 공개 사과했어. 마이클, 여기도 난리야. 한국 정부가 승리 선언 준비하고 있대. 그날 밤 한국 시간으로 오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중계를 봤죠.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어요. 48시간 만에 우리는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입니다. 기내에서 함께 중계를 보던 한국인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박수를 쳤죠.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기술 질서의 중심에 서는 나라입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 힘은 바로 기술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우리 동포들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술자들입니다. 기내 곳곳에서 눈물을 닦는 승객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 역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존심을 지키며 세계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완전히 달라진 한국을 목격했어요. 공항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요. 아이고, 외국 기자님이시네. 이번에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았어요? 미국을 굴복시키다니.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짜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미국이 사과까지 하다니 우리 기술자들이 정말 대단한 거였네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 축하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광화문 광장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있었죠.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반도체 공급만 끊어도 미국이 이렇게 당황하다니. 앞으로는 함부로 우리를 무시 못할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한 승리감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주독립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삼성전자 본사에서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재용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였죠. 회장님, 이번 사건을 통해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재용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존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이번에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 건강한 관계가 될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 말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죠.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재용 회장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어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술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삼성 직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기자님, 저희는 이번 일로 정말 자랑스러워졌어요. 우리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거든요. 그분의 말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어서 SK하이닉스 본사도 방문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도 짧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회장님, HBM 공급 중단 결정은 어떻게 내린 건가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술의 가치를 세계가 알게 됐으니까요. 혹시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최태원 회장은 단호하게 답했어요. 전혀요. 이제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는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이라는 걸 증명했거든요. 그날 저녁 LG에너지솔루션 권영수 대표와도 만났어요. 이번 일의 시발점이 LG 공장 사건이었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권 대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부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당한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바탕으로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앞으로의 계획은요? 더 강해질 겁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았거든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루겠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15년간의 한국 생활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빠른 추격자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죠. 세계 기술 질서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이번 48시간의 사건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선언이었죠. 미국에서 15년, 한국에서 15년을 산 저로서는 양국의 변화를 생생히 목격할 수 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강한 나라지만 더 이상 독점적 지위는 아니에요. 한국 같은 기술 강국들과 협력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2025년 9월 15일, 저는 마지막 리포트를 송고했습니다. 48시간의 기적,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기술 주권. 이 제목으로 쓴 기사는 전 세계 30개국 언론에 번역되어 실렸어요. 많은 외국 독자들이 한국의 저력에 놀라워했죠. 그중 한 댓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은 세계의 존중이란 요구로 얻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얻는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해냈다. 또 다른 댓글도 기억에 남아요.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48시간은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분기점이었어요. 분단과 전쟁, 경제개발, 민주화에 이어 기술 독립이라는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외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15년간 사랑했던 이 나라가 마침내 세계에 당당히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아요. 앞서 나가는 나라,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 48시간 만에 일어났다는 게 가장 놀라운 일이죠. 어떤 나라든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죠. 한국은 그걸 해냈어요. 2025년 9월 20일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졌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사람들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도 언젠가는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하는 모습들을 계속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건강관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허리 건강이 특히 중요하죠. 설명란에 보시면 품질 좋은 허리보호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건강한 일상을 위해 허리 관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